네, 116쪽 창의 유형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차 함수의 활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기 낯선 기호가 보이죠? 그 낯선 기호는 뭐를 나타냈대 라고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약속인 거죠. 규칙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규칙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항상 수수께끼를 푼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도대체 뭘 가리킬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호는요. A, B, C 중 가장 작은 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수.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작은지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1, 2, -5가 있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작은 건 누구죠? 그렇죠. -5. 이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식을 보겠습니다.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함수는 보통 1차 함수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제 그 반비례 그래프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분수함수라는 건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거고요. 지금 중학교 때는 우리가 주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1차 함수를 많이 봤죠. 그러면 1차 함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1차 함수가 지금 1차 식이 1차 함수니까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식을 의미해야 되는데 어느 게 작은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x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작은지를 모릅니다. 누가 제일 작지? 이거죠. 누가 제일 작을까? 이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제가 미리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좀 이 문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밑에 유제 2번은 제가 간략하게 그림을 그릴 거라서 이 문제는 이제 여기 좌표 평면의 도움을 받아서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3개가 있었잖아요. 하나, 둘, 셋. 그 직선 하나하나를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직선을 그리는데 직선은 사실 점이 몇 개가 있으면 결정이 되죠. 그렇죠? 직선은 점 2개가 있으면 결정이 되는데 이 점 2개를 정할 때 그냥 x절편 하나 하고 y절편을 이용을 하면 직선이 편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식을 제가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그려보면 y는 3x 더하기 6이에요. 그러면은 y는 3x 더하기 6이니까 여기다 쓸까요? y는 3x 더하기 6에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보겠습니다. y절편은 쉽지요. 그냥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값이니까 6 이렇게 나오고요. x절편은 얘가 y가 0이어야 되니까 얘가 6이니까 얘가 -6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x절편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2 하고요. 6을 연결해서 점 2개만 있으면 직선이 결정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1번의 직선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2번을 그릴 건데요. 2번은 제가 연두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 더하기 4인데요. 얘는요, x절편이 얘가 0 돼야 되니까 그냥 -4 쓰시면 되고요. y절편은 얘가 0이니까 4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절편이 -4고 y절편이 4입니다. 조금 복잡해도 그림을 다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어느 게 높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을 다 그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연두색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2x 더하기 10 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y는 -2x 더하기 10이니까 x절편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10이 되면 얘가 5가 되겠네요. 5 하면 -10이니까요. 그리고 y절편은 얘를 가리면 되니까 그냥 10입니다. 그래서 y절편이 10이고 x절편이 5라서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판단을 하셔요. 3x 더하기 6, 그러니까 3x 더하기 6, 그 다음에 연두색 x 더하기 4, 그 다음에 이 하늘색 -2x 더하기 10 중에서 누가 제일 작을까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도움을 받는 거죠. 가만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색을 제가 좀 더 길게 그리겠습니다. 그때 다르다는 얘기는 구간마다 제일 작은 친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주황색도 더 길게 그려볼까요? 헷갈리시니까 주황색도 더 길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 보세요. 얘가 제일 아래에 있어요.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그 다음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냐면요, 여기까지요. 보세요. 여기요. 요 점이요. 요 점까지는 지금 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제일 작을까요? 얘하고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제일 작을까요? 주황색, 연두색, 하늘색 중에서 그렇죠. 주황색이 제일 작습니다. 주황색이 제일 작기 때문에 이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게 여기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냐면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요. 요 점까지, 여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 점까지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작을까요? 연두색, 주황색, 하늘색 중에 제일 작은 건 그쵸, 연두색이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도 좀 보세요. 여기도 여기까지 연두색이 제일 작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교점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여기서 끊었어요. 사실 여기서 얘네 둘이 크로스가 되잖아요. 주황색하고 하늘색하고 크로스가 돼서 여기서 나눴는데 봤더니 여기서 또 크로스가 돼서 보는데 이 구간까지는 계속 연두색이 아래에 있습니다. 주황색이나 하늘색보다 연두색이 계속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보라색을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끊을 때 어디서 끊으면 되냐면요. 이 교점이 벌어진 이 곳에서 직선 두 개가 크로스하니까 이때는 얘가 더 작지만 이때는 얘가 더 작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점마다 체크를 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에는 하늘색하고 주황색은 크로스가 되지만 연두색이 계속 압도적으로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은요, 보시면 주황색은 이렇게 확장돼서 올라가, 이제 쭉 치고 올라가요. 이렇게 하늘색이 이때부터는 계속, 처음엔 높았는데 이때부터는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구간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얘도 나눌 수는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요 꺾이는 지점에서 얘가 제일 낮고요. 여기까지는 얘가 제일 낮고요. 얘가 제일 작죠. 이런 그래프가 탄생합니다. 즉 우리가 원했던 fx라는 그래프가요. 이게요 되게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계속 쭉 뻗는 그래프, 1차함수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그래프만 공부했지만 지금 이 세 개를 섞어놓고 가장 작은 수 했더니 이렇게 막 꺾이는 이상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것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에 하나가 대응되는 함수 모양인 거고요.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작을까를 체크했더니 보라색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fx가 전부 다 k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하늘색, 초록색, 주황색 보지 마세요. 보라색 그래프가 이 fx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fx 값이, 즉 x의 함수 값이 누구죠? 그게 y 값이, 이 y 값이 k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럼 k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야 돼요? 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 점이요. 요 점이요. 6이요. 2일 때 6이요. 물론 제가 지금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에 2,6이 나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요 점은 하늘색과 초록색의 교점이죠. 하늘색과 초록색 2번, 3번의 교점입니다. 지금 1번은 아니고요. 2번, 3번의 교점을 좌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연립을 하시면 x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고 3x는 6이라서 x가 2가 되고 y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좌표 평면을 모눈종에다 그려서 2,6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지나 무슨 문제집에 푸실 때는 정확하게 못 그리시잖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뭐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서 2,6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K라는 친구가 얘보다는 어떻게 있을 때 Y 값이 걔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죠. 즉 K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최소한 K는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제가 이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보다는 높아야 돼. 이 빨간색이 얘보다는 높아야 돼. 그래야지 모든 Y 값이 이거 아래에 있는 거죠. 마치 이게 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산 위에 뭐 비행기가 지나가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가 그 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 같아도 되니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이 더 높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딱 6까지.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가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래프 중에서 가장 작은 친구를 찾는 방법이 없어요. X를 몰라서 계산으로 막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봐서 교점마다 그 교점이 이게 그런 거잖아요. 교점에서 왜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지고 있다가 이기고 있다가 지던가 뭔가 크로스되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크로스되는 순간에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하늘색, 주황색의 크로스되는 순간들을 짚어봤는데 그때 가장 낮은 애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연결하면 이 보라색 그래프가 이상한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그때 우리가 원하는 fx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y값이 어떤 k가 있을 때 y 꼴 k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y는 k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걔보다 fx 값이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fx가 될 수 있는 k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가장 작은 값은 6이 되는 거죠. 걔보다 크면 돼요. 뭐 1억, 1조 이렇게 가면 당연히 밑에 있겠죠. 그래서 제일 내려올 수 있는 작은 값이 6이다. 이렇게 이게 y 콜 6의 그래프잖아요. y 콜 6. y좌표가 6인 점들 모임. 걔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6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제 설명이 더 필요하시거나 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보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제 2번을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